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 거래일부터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오르락 내리락 좀 많이 몇 차례가 있었죠. 고가에서 저가까지 장중 진폭이 4.95짜리가 나왔는데요. 위클리 옵션과 월물 옵션이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개인들이 취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야간 선물은 0.8% 상승한 채 마감했고요. 비슷하게 오늘 출발했고 본장이 시작되면서 밀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발생했고 전체적으로 최대 진폭 4.95의 변동성 장세가 나왔습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를 맞아서 프리장에는 개인들이 풋옵션 우위로 양매수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떨어지자마자 개인들은 떨어지는 콜옵션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콜옵션 우위로 전환되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위클리 옵션의 거래가 오늘 크게 늘었다라는 건데요. 개인이 특이하게 오늘 위클리 목요일 콜옵션을 29억이나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삼성전자 자사주는 오늘은 100만 주가 아니라 70만 주를 매입 신청했습니다. 이제 속도 조절 3개월 동안에 꽉 채워서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수량을 조절해 가지고 3조 원 정도를 채울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만 주는 우선주는 10만 주였고요. 2시 50분에 모두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오늘 평단은 53,705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계속 같은 거 반복하고 있죠. 6만 1,500, 6만, 5만 9천, 5만 5,700, 5만 4천, 5만 3천, 5만 1,800,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던 5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주요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5만 3천에서 5만 9천 범위를 지금 넘나드는 중이죠. 오늘은 이제 저점이 5만 3천 정도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등의 고점이 58,900원이었죠. 그래서 59,000에서 54,000, 3,000까지를 이제 넘나드는 중입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1,479억 나왔는데요. 7월 12일 이후 누적 11조 원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8천억 대량 매도에도 환매수 없이 추가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달러 선물은 1,401.6원으로 정규장이 종료됐고요. 야간에는 지금 1,404원대까지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03.7원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정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요. 그 다음 새벽 5시 15분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맵하고요. 그 다음에 6시 30분 아침 시간에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중립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지난 28일에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던 S&P는요. 오늘 아침에 이런 소식을 또 내보였습니다. 자, 기사 보시면 S&P 한국 기업들 내년에 신용도 둔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전망,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또 내비친 겁니다. 오늘 한국 기업 신용 동향 보고서를 내고 국내 수요 둔화, 경기 민감 업종의 비우호적 수급 상황, 그다음에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많은 한국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부정적 등급 전망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S&P는 오늘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점심시간 때까지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이 오늘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결국엔 19.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에 대해서 상승 기여도가 또 1위로 기록을 했고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1등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큰 변동성이 나타난 거죠.
자, 고려아연은 장중에도 많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개인들이 지금 고려아연의 지금 흐름 역사를 보면은 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날부터잖아. 이거 9월이거든요. 한참 됐어요. 사실 9월 13일부터 지금 12월 좀 있으면 13일이면 3개월을 꽉 채우는 구간인데, 자, 경영권 분쟁 시작을 알린 9월 13일부터 여기 요 구간까지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숏 포지션을 주로 베팅을 해서 사실상 요거 상한가 보는 날 거의 뭐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고, 이때는 증거금률이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도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9월임에도 불구하고 10월물로 가지 않고 11월물, 12월물, 심지어 1월물까지의 거래를 1월물까지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어, 뭐 금방 이제 10월 만기가 됐기 때문에 10월 만기는 뭐 금방 없어졌다고 쳐도요. 11월물을 메인으로 삼아야 할 그 시기에도 심지어 1월물을 거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월물을 거래해야 될 때는 12월물까지 거래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상하게도 개인들이 숏 포지션을 멀리 보고 잡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모습이에요. 원래 고려아연의 선물에 그렇게 애초에 당월물조차도 근월물조차도 지금 거래가 원래 잘 나오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경영권 문제한다고 이제 어쨌든 변동성이 생겼으니까 선물 거래가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차차월물까지 이렇게 원월물 쪽으로 가도 거래가 생길 정도의 모습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복합적으로 숏 포지션을 멀리 보고 들어가서 깔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패를 뒤집어 깐, 고스톱 칠 때 패를 완전히 내비치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먹여주지 않겠죠. 그래서 급등을 만든 다음에 여차저차 이제 잘릴 사람들은 잘렸고 버티는 사람들은 또 버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요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또 공략을 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고려아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숏 포지션을 버티는 사람과 롱 포지션을 버티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롱 포지션에 들어갔던 개인들도 손실을 보고 있다가 오늘까지 버틴 사람들은 극적으로 회복이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거기에 대한 청사는 딱히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미결 변화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들은 그냥 롱 포지션 버티기 오히려 더 큰 욕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숏 포지션을 버티는 경우에는 여기 10월 29일 정도에 봤던 최고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낮은 가격임에도 이제 버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왜요? 증거금률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버티면 되지 이게 아니라 고려아연 등 주식 선물은요, 급등이 나오고 변동성이 생기면 증거금률이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금률 원래 예를 들어서 뭐 5배를 6배를 살 수 있었던 고려아연은, 대여섯 배를 살 수 있었던 고려아연은 원래 이거보다 더 살 수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12월물에는 증거금률이 42.75였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에는 한 2점 몇 배 수준이죠. 2배에서 2.5배 조금 안 되게 대략적으로 뭐 한 2배 조금 넘게 더 살 수 있었던 걸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는 12월 오늘부터는 증거금률이 2배 더 올라서 85.5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100이면은 내가 가진 돈만큼밖에 베팅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내가 가진 돈만큼밖에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85.5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1을 잡기 위해 100을 잡기 위해 85.5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달에는 42.75만 필요했는데요. 그 전에는 20 언더였습니다. 이렇게 증거금률이 크게 바뀌고 있으니 멀리 보고 버티기, 그냥 진짜 가까스로 버티는 경우에 오늘에 돼서야 증거금을 더 요구받으니까 돈을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안 그러면 반대 매매가 펼쳐지는 거고요. 장중에 12시에.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고려아연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더 필요로 해서 차월물 숏 포지션으로 가까스로 버티는 개인들은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뭐 그렇게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봤는데, 야, 지금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증거금률이 상승하고 오늘 급등이 상한가급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버틸 사람은 버틴다. 12월물 미결이 18,647계약에서 지금 18,003계약으로 줄어들면서 1월물 미결이 늘어납니다. 3,300계약에서 4,787계약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12월 만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롤오버도 하고 미결이 차월물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프레드 거래는 2,440계약으로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오늘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고려아연이 보이는 평균치 수준을 한참 웃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려아연 선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대체로 패를 까고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여기 있는 숏 포지션 버티는 사람들 결국에는 못 버티게 만든 다음에 롱 포지션 버티는 사람들도 잘라내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내년도 되면은 이제 3월까지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되잖아요. 경영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으로 다 그걸 잘라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려아연은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많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게 또 코스피에 기여하는 또 기여도가 높잖아요. 시총이 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19.5%가 상승했고 시총은 29조 2천억이 됐고요. 코스피를 단독 5.6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고려아연이 없었다면은 뭐 장중에는 상한가 때 막 8포인트 상도 영향을 줬는데 오늘 만약에 고려아연이 없었다면은 여기서 6포인트 정도 빼야 돼요. 2448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오늘 저점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고려아연을 빼면 여기에요. 고려아연을 빼면은 오늘 코스피 선물이 325포인트에 있었던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고려아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요. 단독으로. 그 다음에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10% 변동을 보였는데 급락했는데 이거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예산이 505억에서 8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전액 삭감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지금 어쨌든 뭔가 이제 뭐 예산이 있어야 뭔가를 해볼 텐데 예산이 너무 심하게 좀 삭감된 것 같아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505억에서 8억으로 굉장히 대폭 삭감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치열한 옵션 접전으로 제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10시 10분, 10시 30분, 11시 4분, 11시 56분, 12시 2분, 그다음에 1시 40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면서 적어 드렸는데 이거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계속 같이 봤고요. 중요한 거는 마지막 거만 보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2시 1시 40분에 체크한 내용으로 보면요. 위클리 쪽으로 자, 이거는 돌아서기 전이니까 처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걸 왜 적었냐 하면은 오늘은 치열하게 옵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월물 풋옵션으로 325의 왕개미가 들어왔었습니다. 자, 왕개미 형이 오늘 풋옵션을 제가 장중에 왕개미가 들어오는 경우 어떨 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당일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시기에 들어옵니다. 이 구간이었어요. 자, 오늘 오전 10시쯤에 왕개미 입장에서는 오늘 저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풋옵션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물 옵션만 단독이라면은 이렇게 올라갔겠죠. 여기 너무 과장인가요?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올라갔겠죠. 최소한 이렇게. 그러면서 청산 과정을 받겠죠. 이게 일반적인 왕개미가 들어오는 루틴이란 말이에요. 루트 이렇게 여기서 합성을 다시 포지션 합성을 해가지고 변동성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위클리 개인이 특히 월요일 만기라서 월요일 것도 뭐 있지만 목요일에 개인의 콜옵션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상충이 됩니다. 이 힘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는 시간 동안에 여기서 횡보를 하게 돼요. 왕개미가 풋옵션에 325에 꽤나 많은 돈이 들어왔지만 뭐 지금 20억 들어오고 30억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지만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왔지만 횡보를 합니다. 위클리 옵션과 상충되면서. 그러더니 오늘은 그래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지 해서 제가 파생반에도 오늘 그래도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위클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려오죠. 그래서 오늘 제시해드린 8시 41분에 파생반에 제시해드린 오늘의 최종 저점 325에 진짜 찍으면서 터닝이 나왔어요. 오늘도 오늘은 이제 2차 최종 지지에 한 틱도 차이가 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두 개가 싸우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 보시면 1시 40분에 보면은 월물 풋옵션 325 왕개미가 약 30억 정도 이제 들어와 있는 거 막판에 조금 소량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월물 풋 전체는 이제 52억이었습니다. 그다음 위클리 옵션 월요일 플러스 목요일 콜옵션 매수량은 38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지금 싸우는 그런 날이었고 장 오후장에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생긴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 돌파봉이 나오죠. 이 돌파봉을 이제 우리는 기준 양봉으로 보고 풀어 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탈은 했지만요. 잠시 후에 다시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이제 시간대별 이동 추정 범위 80% 확률로 추정해봤더니 12시 32분에 고가 상단에 327.5만 막아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로만 닫아둔 상태고요. 계약수가 확장이 크게 되지 않아서 범위가 잘 나오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다가 코스피 200을 놓고 보는 거니까 코스피 200이 오늘 장중에 저 구간 내로 어떻게든 지금 오늘 들어오는 게임을 하는 건데 확률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 328까지 회복시켜 주다가 다시 327.5 개인 콜옵션 살리면 안 되지 하는 방식으로 내리 꽂았던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에는 327.5 위클리 개인 콜을 다 0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에 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순간 급등이 나올 때 위클리 옵션 콜옵션 330이 최대 79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위클리 옵션이 330이 0.01이었는데요. 여기까지 0.79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79배의 폭등이 나왔는데 요거 위클리 차트로 잠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30 콜옵션 330까지 순간 기대감이 생긴 거죠. 여기 0.01에 있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0.79까지 하한방에 나오면서 여기 79배가 그냥 진짜 어디 가서 79배가 순식간에 이렇게 나타날까요? 물론 이거 이론적인 거고 여기서 뭐 0.01 들어가서 이걸 0.79에 누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어디 가서 79배가 정말 단시간에 단 요거 한 5분 10분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10분 정도 만에 아무 데도 없죠. 예. 그래서 위클리 옵션의 위력은 역시나 대단하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79배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시 0이 되는 그런 마법이 펼쳐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갔고 위클리 옵션 목요일 쪽으로 요렇게 급등이 나온 시기에 즉 선물이 자 12월물이 여기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보통의 일반적인 개인들이라면 여기서 물려 있다가 이제 콜옵션 이렇게 물타기 해오다가 급등이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도 청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오늘 만기였던 월요일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는 콜옵션에서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줄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도 좀 섞여 있었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는데 즉 여기 차트를 보시면 위클리 옵션 월요일 콜옵션 보시면 개인들이 중간에 이렇게 청산을 하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물타기 하다가 비중을 더 추가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니까 콜옵션이 확 올라오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면서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여기는 일반 개인들이 좀 포함 꽤 많이 돼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성향 자체가 떨어질 때 물타기, 올라갈 때 순간적으로 탈출하거나 아니면 좀 욕심을 내거나 뭐 단가를 기다려보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그런데 목요일 위클리 옵션이 오늘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오늘 특이한 케이스였다. 그래서 목요일 위클리 옵션 콜옵션 차트를 보면요. 개인들이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분명히 목요일 것도 급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급등이 나올 때 불타기를 해버려요. 오히려 여기서 콜옵션을 추가해버립니다. 개인이 콜옵션을 이 자리에서 추가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주도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일반 개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일반 개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대중성이 없다. 대중들이 선택하는 포지션 트레이딩이 아니다. 대중성이 없다. 즉 일반 대중개미가 아니다. 라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이죠.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추정을 한다면 지금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는 뭔가 특별한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랑 합쳐졌을 때 월물 옵션이랑 합쳐졌을 때 의미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죠. 목요일 위클리 옵션으로는 콜옵션 29억, 그다음에 월요일 월물 풋옵션으로 325 왕개미가 오늘 오버나이트한 금액이 29억으로 추정됩니다. 두 개가 29억씩 같은 물량만큼 오버나잇이 된 그런 날이었어요. 양매수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양매수를 할 때 위클리 옵션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같은 위클리 옵션 물에서 행사가를 잘 짝을 지어가지고 양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 포지션이 즉 대중개미가 아닌 왕개미급 이상의 그런 슈퍼개미급 이상의 물량이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 콜옵션 29억 월물 풋옵션으로 325에 29억이 들어와서 오버나잇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특이사항이라는 거죠. 생소해요. 저도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거 생소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2, 30억이나 이렇게 크게 한다고? 기억이 없어요. 굉장히 생소한 포지션인데 만약에 이게 변형된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왕개미 풋옵션, 왕개미 콜옵션 그동안에 한 1년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시장에서 일정 특징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합성하는 게 선물에서 약간 변형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최근에 선물에 대해서 합성하는 움직임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11월부터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패턴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감지되면 여기에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하지 않을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관전 포인트, 앞으로 외국인 그 왕개미형이 또 들어온다면 이번엔 어떤 식으로 합성할까, 이번에 지난번처럼 오늘처럼 또 이렇게 위클리와 월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합성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시장의 수급,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 머니 게임이 펼쳐지는 이 상황,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이 위클리 옵션이 일주일에 2번이나 만기가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풀어서 해석해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은 이제 3시 20분에 동시효과 진입 기준으로 코스피 200은 326.17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325.34로 하락 종료했고요. 결국에는 끝내 327.5 위클리 콜옵션을 개인들이 단독으로 다량으로 갖고 있던 이 콜옵션을 결제를 안 시켜준 겁니다. 327.5 위클리 풋옵션은 개인 소량이었는데 1.43에서 2.16으로 결제를 시켰고요. 325 위클리 콜옵션은 외국인 소량이 있었는데 1.20에서 0.34로 대폭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물 왕개미 325 풋옵션 오버나잇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미 오버나잇을 한 것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약 29억 가량 오버나이트 했고요. 추가적으로 위클리 옵션 개인 매수가 29억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패턴의 변형이다라면은 앞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한 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패턴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뿐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반복되는 상황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패턴의 왕개미 풋옵션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야간장에 이 325의 기존 패턴의 월물 풋옵션 이 왕개미가 들어온 이 325를 거래량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장에 이탈하고 나갈 수가, 야간장에 청산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야간은 우리가 수급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에도 좀 체크해서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패턴이 바뀐 변형된 왕개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뭐예요? 야간장에 330 위클리 목요일 거 콜옵션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수급을 확인할 수 없으니 역시 거래량이라도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이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23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무려 오늘 양쪽으로 털리면서 41억의 손실을 크게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는 1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차트 및 파생반인데요. 금요일에 기준 음봉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기준 음봉입니다. 여기 6천 계약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죠? 9시 1분 봉이죠. 자, 이거 돌파 없으면은 하락에 무게감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에는 이제 그거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건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건드리고만 말았죠. 돌파하지는 못했죠. 이 음봉의 전체를 덮어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걸려서 오늘 330 라운드 피겨 저항이 걸려서 떨어졌는데 오늘 밑으로 좀 밀리다가 오늘의 제가 파생반에서 언급드린 오늘 최종 지지, 자, 오늘의 1차 지지는 여기 구간이었거든요. 여기 구간에서는 열심히 오늘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오늘 월물 왕개미 풋옵션과 위클리 콜옵션이 서로 상충되면서 그 구간에서 오늘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줬죠. 지지. 근데 이걸 이탈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탈되고 저항으로 바뀌니까 2차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어디요? 오늘 8시 41분에 파생반에 올려드린 2차 최종 지지라인 325까지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325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죠. 지지를 확실하게
적용받은 겁니다. 325에서 터닝. 만약에 325를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연출되었다면 오늘 323.5 정도까지는 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허용하는 옵션의 포지션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중에. 실제로도 외국인들은 원래는 325라는 자리에서 올라가야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현재 평가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건 물론 코스피 200이긴 합니다. 그냥 편의상 선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도 325 라인에서 지킨 거죠. 근데 이게 금요일을 통과하면서 323.5까지 기준이 낮아졌고요. 앞으로도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325를 깨면 여기까지 갈 것 같은데 안 깬 거죠. 안 깨고 지지받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최종 라인 체크 해보시고요. 네, 정리하자면 1차, 자 여기 정리하자면 금요일 기준 음봉 통과하지 않았고요. 월요일 오후 1시 33분 새로운 기준 양봉이 있었죠. 요거, 자 기준 양봉 오늘 여기 거래량 4,600계약이 나온 요 거래량이 동반된 요 봉, 요게 기준 양봉이고 이거를 지키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장 막판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에 의한 일시적인 이탈이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좀 제외하고 무시하고 내일 요거를 지키는지, 지금 야간 선물로 올라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켜서 결국에는 요 봉을 지켜서 이 위에서 노는지, 이거 지켜야 위에서 놀 수 있고요. 이거 깨면 아래에서 노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 꺾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거래량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실 요거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에 의한 만기가 꺾였으니까 종가에 일시적인 이탈일 수도 있고, 오늘의 지지 여기 말씀드렸고, 그래서 1차 지지 부근에서 아침에 한 번씩 접고 횡보하다가 이탈 안착 후, 이탈 안착이라는 거는 이제 이탈되고 나서 그게 이제 저항으로, 이탈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탈이 안착되고 말씀드렸던 325까지 내려간 뒤에 오후장에 큰 반등으로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급등 이후에는 327.5 위클리 콜옵션 개인 대량 매수 물량을 결제시키지 않고 녹이려는 움직임이 나왔고, 결국 개인은 양쪽 위클리 옵션이 모두 최대한 녹으면서 41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선물 종가까지 막판에 하락해서 53,200원으로 선물이 종료했고요. 현물은 53,600원으로 종료해서 400원짜리 백어데이션이 출현했습니다. 일단 위클리 만기일에 떨어지는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다음날 회복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요. 연속적으로 백어데이션이 나타나면 하락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가 하락이 연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지수도 버티기가 어렵겠죠. 시간에는 100원 정도 하락한 걸 보니까 내일 극복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같이 많이 안 따라갔기 때문에. 자, 외국인 선물은 3,687억 매수로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1조 원 이내의 누적 매수세가 유지 중이고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계속 누적시킨 상태를 오래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12월물에 대해서 누적 손실이 약 800억 이상 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기실현이 대부분이고 기실현 손실 포함이고요. 외국인 월물 옵션은 완개미 풋옵션 등장으로 인해 풋매도가 어쩔 수 없이 강화가 됐죠. 오늘 47억의 풋옵션 매도가 있었고요. 이는 하방 경직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완개미가 이 풋옵션 물량을 청산을 하게 되면 외국인도 그대로 풋매도 물량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투신 선물은 1280억 매수 마감했고요. 큰 특이사항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479억 추가 매도로 7월 12일 이후에 누적 11조 원 이상 매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환율은 달러 선물로 체크하는데 외국인들은 8188억의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정규장은 1401.6원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승해서 종료한 뒤에 야간에 추가 상승을 약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환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계속 장기적으로 환율의 상방 추세가 계속 살아있죠. 월봉 보시면 추세 상단에 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우리나라 2008년에 환율 추이를 맞춘 적이 있었죠. 그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번에 대한민국 환율을 1,500원 이상 갈 것이다의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N선물 또한 933.1원까지 상승 후에 정규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12월과 1월에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시장은 또 다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생기고 있고요. BOJ 통화정책회의는 다가오는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또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니까 또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3.1% 반등 마감을 했고요. 자,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에서 터닝을 했죠. 밑에 지지 기반 있는 자리에서, 자, 이평 지지 기반 있는 자리에서 터닝을 했죠. 19.94로 20포인트 근처에서 끝났고, 이거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약간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지지 라인 확인 후 추가 상승으로 빗각 돌파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 빗각 있죠. 여기 빗각 돌파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돌파하면
자, 돌파하면 시장 하방 변동성 확대가 위험이 있는 거고요. 막히면은 당분간은 하락보다는 외국인 품매도 누적 중심으로 버티기 하방 경직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목요일 위클리 옵션의 수상한 행적과 다가올 내만휴의 날 그리고 12월 19일 일본 금리 인상 이슈는 주의해야 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에 미국장 야간 선물, 그다음에 물가지수 아침에 발표되는 내용을 파악한 후에 시장을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날인데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날, 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 매매에 대한 근거를 잡기 어려울 때는 매매를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해서 약간 쉬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네이버 카페 가입하신 분들 네이버 카페에서 뭐 일찍 올려주신 글들 뭐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오늘 하루 복기를 좀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